호흡은 헐떡헐떡 머리는 벌떡벌떡 혓바닥은 촐싹촐싹 표정은 깐족깐족 일국의 장관인가 일본국의 장관인가 멧돼지 꼬붕인가 슐레의 카톡인가 호흡은 헐떡헐떡 머리는 벌떡벌떡 혓바닥은 촐싹촐싹 표정은 깐족깐족 아주 까리한 농후 아주 까리한 농후 아주 까리한 농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쪼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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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은 헐떡헐떡 머리는 벌떡벌떡 혓바닥은 촐싹촐싹 표정은 깐족깐족 아주 까리한 농후 아주 까리한 농후 아주 까리한 농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쪼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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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떡 깐족 아주 까리한 농후 헐떡 철싹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답답한 정치판에 날리는 시원한 싸대기. 네, 장마가 네. 와가지고 네. 네, 또 눅눅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네. 어저께도 근데 장마인데도 비가 안 오고 전혀 네. 화창했습니다. 그저께 좀 많이 왔습니다. 네네네. 그저께 지금 지방에 많이 온다고. 맞아요. 남쪽에 많이 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저희들이 좀 서울 중심으로 너무 얘기해서 그러네요. 네, 지방에 계신 분들. 네, 남쪽은 정말 지금 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네, 고생하시겠습니다. 뭐 남쪽으로 또 내려가서 강의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오늘 가야 됩니다. 늦게. 괜찮으실까요? 뭐 문자가 왔어요. 제가 혹시 취소됐나 해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비가 많이 네. 오다가 지금 소강 상태니까 조심해서 걱정 오시라고. 없다고. 조심해서 오시라고. 결국 가셔야 되겠군요. 네, 예정대로 가야 됩니다. 예. 야, 한동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한동훈이 네. 그 6.25 전쟁 기념식을 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6.25 전쟁 기념식 간 것도 참 신기해요. 네, 아무튼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이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강력계 형사들을 투입시켰어요. 야, 이거 경찰에 신고까지 해가지고 야 이거 선생님 너무 재밌는 뉴스 아닙니까 진짜 이거? 재밌죠.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강의하러 가서 휴대폰 놓고 나올 때가 점점 있거든요. 아 네네. 네, 뭐 이제 이런 뭐 한동훈에 비춰보면 분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경찰에 신고합니까? 신고해서 강력계 나와야 네, 강력계 나와라. 나 핸드폰 지금 두고 나온 것 같아. 네네. 찾아줘.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가는 거죠, 그냥. 네,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있나 보기도 하고. 아니면 네. 없다 그러면 관계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뭐 혹시 주신 거 있냐? 네. 혹시 분실물 신고 들어온 거 있냐? 이렇게 해서 찾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됐을 때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동훈 장관은 그냥 없어졌다 하는 순간 신고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아 바로 신고를 바로. 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시민이 그걸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분실물 맡겼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력계 형사들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네.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누가 주워서 먼저 맡겼는지, 네네. 아니면 내가 어디 놓쳤는지 이걸 확인하고 이건 도난이나 이 분실이 확실하다 하면 이제 분실물 신고를 하면 되죠. 그렇죠. 왜 강력계를 불러요? 아 진짜 왜 강력계를 불렀을까요? 진짜 강력계- 의아하기가. 강력계는 도난, 네네. 예, 강도 도난 이런데 이제 뭐 약간 관여하는 깡패들 상대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한동훈 장관은 이게 없어지는 순간 네.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이걸 악의적으로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죠. 그러면 강력계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 공포를 느꼈던 거 아닌가 이게. 그 불안과 공포를 느낀 거죠. 야. 자, 그 얘기는 뭐냐? 핸드폰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는 거죠? 뭐 카톡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 이상한 대화가 있을 이상한 수도 있겠고, 대화들이. 뭐가 있을지 모르죠. 네. 근데 아이폰 비번 못 푼 거는 사실 검찰이 안 푼 거죠. 야. 못 푼 거 아니죠. 네. 풀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핸드폰 이번에도 아이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때도 아이폰 비번으로 해가지고 뭐 안 풀렸으니까 네. 뭐 이제 비밀 정보가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홍보들도 아이폰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뭐 얘도 홍보를 네, 했는데 네.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뭐 걱정 없으면 잊어버려도 그렇죠. 비번 돼 있는데 뭘 이렇게까지 벌벌 떨 일이 뭐가 있나. 게다가 최신 폰이면 더 풀기 어렵다 그러는데 풀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선생님. 시간이 걸리지 풀 수는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겁이 들렸겠죠. 네, 그게 검찰이 안 푼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내 폰을 혹시 CIA가 가져간 거 아니야? 뭐 CIA는 그냥 볼 수 있을 텐데. 풀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강력기 형사를 불리는 과잉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김건희랑 뭐 한참 카톡 많이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지령들 뭐 여러 가지 너 이거 네. 해라 저거 해라 네네. 이제 그런 거 자기가 보낸 또 문자들 예. 이런 것들만 드러나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 사진은 안 찍을 수 있겠지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왜 분실했냐는 거예요. 네네네. 핸드폰을. 흥미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핸드폰은. 예. 이 핸드폰을 중요한 물건을 분실할 때는 뭔가 이유가 아하.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타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누군가가 중요한 물건을 분실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요즘 어떻게 마음이 어떤지 네. 한번 자기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일 수 있다. 이런 얘기 꼭 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한테 핸드폰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발답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선생님.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이 정도였으면 강력계 형사 투입했으면 가발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네, 그런 그때 얘기들이. 군대 투입하는 거죠. 군대 투입. 네. 근데 가발은 잘 안 잊어먹죠. 이게 벗겨지고 아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텐데 그건 뭐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걸 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은. 그렇죠. 요즘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진짜? 그렇죠. 근데 이걸 분실했다라는 것은 뭐 원래 분실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습관일 수 있겠지만 네네. 나름 꼼꼼하고 완벽하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나름대로 신경 쓰고. 네, 아주 신경 많이 쓰죠. 그런 사람이 뭔가 분실했다면 요즘에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도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실 사건도 터졌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그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바쳐왔죠. 그렇죠. 시킨 거 다 하고. 네네. 해낸 건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명령도 뭐 수행을 못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지령을. 했는데 뭐 털어도 안 나오니까 지금 흐지부지 되는 중이고. 뭐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크게 업적이라는 그러네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막 뭐 했는데 변증만 올리고 올렸는데 가가지고 야 그럼 한번 해봐라. 나 수사 한번 해봐라. 그 뭐 하지도 못하고. 성과가 없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괜히 뭐 법에다 걸어가지고 올린 건 다 기각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분란은 많이 일으켰는데 여기저기서 눈에 띄는 성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한테 좀 혼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불쌍해라.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한동훈을 다음 유력 대권 주자로 보는 여권 내 경쟁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막 흔들려고 그럴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한동훈이 몹시 불안한 거죠. 불안정. 그래서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가 그것도 그냥 여유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깜놀해가지고 경찰 부르고. 강력계 형사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들 정말 강력한 충격을 줬습니다. 또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찍혔겠죠. 또 찍힌다. 윤석열 볼 때 저 핸드폰
어차피 분실물 센터 가면 찾는 건데 네네네. 왜 전화리를 쳐가지고 네. 말법에 올라. 아하. 이게 막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반대자들한테 또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런 이제 불안감들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계속 실수하고 또 사고치고 이런 패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실수와 사고침. 네네. 아, 그러네요. 이게 같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총선을 앞두고 지금 윤석열이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네. 검찰들을 지금 다 검사들 지금 다 내보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김기현 그 네. 국힘당 대표는 아이 뭐 다 그렇게 안 나가요. 뭐 총선 뭐 출마 다 그런 식으로 검찰식으로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들 너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게 독재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인자들을 경쟁시키는 거. 그렇기도 하죠. 경쟁시켜서 네. 임자, 네. 자네가 한번 해봐.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네. 이런 불안감들이. 근데 어쨌든 요즘에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런 실수한 거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은 잃어버린 다음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냐, 너무 호들갑이다, 이거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잃어버린 것 자체도 그렇죠. 이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좀 여기서 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자리에서 한 참전 용사가 쪽지를 줬답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아이 고맙습니다. 저희를 날 잘 챙겨주셔서 이런 거예요. 뭐 이만한 쪽지예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네. 자기 방에 걸어놨다. 방에다 걸어놨다고요? 예, 자기 방에다 걸어놨다고 네. 액자로 해서 걸어놨대나 뭐었다 이걸 이제 기사를 했습니다. 이제 미담으로 기사화를 시킨 거죠. 이건 마치 이제 6.25 파리를 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은 방공파리를 하면서 자신을 좀 이렇게 뭔가 좀 대통령급으로 차기를 좀 뭔가 가고 싶은 이 아주 의도된 거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은 날이었더라고요. 이날. 그거 받느라 흘렸나? 그거 받다가 이거 쪽지 쪽지 받다가. 받고 핸드폰을 했나? 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예. 뭐 대권주자의 뜻이 있기 전부터. 네, 원래 네, 이렇게 네. 그 전부터도 관심 받고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 그런 시장 쇼를 하죠. 네. 불러놓고. 이거 누가 봐도 딱 쇼인 것 같은데. 그렇죠. 딱 짜여진 네. 쇼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댓글 부대도 좀 동원시키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한동훈 기사에만 좀 뭔가 댓글들이 뭐 관련돼서 붙는다고. 네. 추미애 장관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찰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나의 그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수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근데 옛날에 윤석열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참 그 검경 수사권 분리 나올 때 이 경찰이라는 거는 검사한테 엉까야 출세하는 거다. 감히 경찰 니네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걔네들이.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은 야, 이 정도면은 진짜 경찰청장이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엉간한 게 이게 이거 나도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비속어예요? 네. 분석해봤는데. 일본 말이에요? 그냥 뭐, 예, 일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비속어죠, 일종의. 비속어. 네네. 우리 일반인들은 안 쓰는 비속어잖아요. 저도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검색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하여튼 이게 아부하고 뭐 네네, 비배된다 네네. 이런 뜻인 거죠? 엉덩이란 말도 있고요. 엉덩이를 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검색해보니까 그래요. 아 정말요? 예, 예. 비속어죠. 그런 천한 말을 썼다. 이제 룸살롱에서 주로 쓰는 말일 것 같아요. 아 그래. 걔네들이 뭐 룸살롱에서 검사들 뭐 신발에다가 손가락 안에 매기게 하고 네네네. 약간 상명하복에 깡패처럼 뭐 논대는데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윗사람 앞에서 엉덩이도 까나 보네. 이야 참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용어를 쓰는 거 보면 네. 그 천박함이 참 대단한데 예.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경찰은 이미 검찰에 수족이 돼버렸다. 예. 부하가 돼버렸다. 네네. 이걸 이제 알 수 있고 아하. 사실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현재 윤석열 일당이 모든 영역을 다 장악했어요. 얘기 들어보면 네네. 뭐 공기업까지 다 공기업까지도. 싹 다 자기 사람으로 채워놨다 그런단 말이죠. 사법부 뭐 국회에서 민주당도 뭐 내부에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뭐 전 영역을 다 먹었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경찰도 완전히 장악한 거죠. 그런 거죠. 완전히 경찰국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장악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뭐 사병이에요, 사병. 검사들의 사병이라기보다는 이 검찰 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네네. 윤석열 일당의 사병인 거죠. 그렇게 전락해버린 거죠, 경찰이.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 수립 이후 경찰이 나름 노력해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예, 예. 대국민 신뢰, 네네. 민중의 지팡이 뭐 이런 거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원상복귀되는. 법무부 장관 핸드폰 찾으러 다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도라미 타불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경찰들은 굉장히 속으로 지금 기분이 안 좋죠. 네네. 왜냐하면 검경 관계에서의 이제 엉까야 되는 관계, 말대로 이걸 탈피하려고 검경 수사권 분리 뭐 이제 이런 거, 네네. 이런 걸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계속 예. 갈등도 빚고. 예. 그리고 경찰의 엘리트들은 계속 그걸 추구했던 그렇죠,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뭐 경찰에 저 꼬붕이 노릇이나 하고 그러냐. 아,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한국 사회만 진짜 완전히 이게 맞습니다.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무위로 돌리고 경찰을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경찰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글부글 끓죠. 아. 속이. 네. 속이 부글부글한데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 왜냐하면 검찰의 앞잡이들이 야. 경찰 내부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간첩이나 세작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검찰 쪽에 간첩, 세작. 네네. 이런 애들이 요직을 다 장악하고 지금 윤석열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속은 부글부글 타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야, 이런 이 상황입니다. 사람들도. 네. 야,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강력 경찰들이 나가서 일부러 안 찾았을 수도 있겠는데.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막 가가지고 이제 보는 척이나 좀 하고 그냥 예, 안 보입니다. 못 찾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렇죠. 일반 시민이 그냥 이미 시민이 가져갔을 수도 있죠, 그 전에. 근데 극소수 사람들은 아마 윤석열 정권이 잘 보이려고 그 쉽게 얘기하면 앞잡이가 되려고 네. 검찰의 앞잡이가 되려고 과잉 추구하는 분들이 호들갑을 떨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네. 있을 건데 절대 다수의 경찰들은 다수들은. 두고 보자. 예, 때가 예. 오면 가만 안 있겠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 얘기도 들립니까, 뭐가? 예. 그렇군요. 아, 이게 나누다 보니까요. 그 휴대폰 찾아준 그 시민분 괜찮나 모르겠네요. 이게 조사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분이 이제 조사 받았대요. 이미. 조사했는데 무혐의. 이제 별다른 혐의가 없다. 네. CCTV도 확인했고. 네. 그 시민이 한동훈 건 줄 알았으면 안 줬겠죠. 신고를 안 했겠죠. 아, 그렇군요. 그 집에 와서 열기만 하면 그거 뭐 엄청난 네. 돈이잖아요. 아, 진짜 그거. 예, 그렇군요. 네. 겁 먹은 네, 한동훈. 네. 저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겁이 많다. 겁이 많다. 겁 많은 개. 네. 네. 요란하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쪼잔한 한동훈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겁 많은 한동훈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일화였습니다. 예, 선생님 다음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크라이나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이름을 날렸어요. 예. 이러다가 뭐 대통령 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가도 될 정도예요 지금. 온 세계인들이 다 알게 되는 네, 그런. 네. 네. 바그너 용병그룹의 대표라고 하는 네. 뭐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랬죠.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은 뭐 푸틴이랑 친하다고 그러던데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이게 좀 사실 약간 좀 싱겁게 끝나긴 했습니다. 네네. 예전부터 푸틴의 측근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프리고진이. 네네네. 근데 우리가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군인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네. 핫도그 네. 팔던 사람이라던데요. 네, 맞아요. 그 가게에 네. 푸틴이 자주 왔고 그래서 네, 친해졌다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뭐랄까 우리식으로 하면 급식업체? 급식업체. 학교 급식 이렇게 납품하는. 네. 그 러시아군에 이제 납품하는 뭐 먹을 것 주로 네네. 그런 거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푸틴에게 충성을 바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푸틴이 많이 밀어줬겠죠. 네네. 그래서 나중에 와그너 그룹 대표까지 맡은 건데 사실은 이제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쪽하고는 무관한 거죠 거의. 예예. 그냥 대표를 맡아서 영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기본적으로 장사를 해온 사람이고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와그너 그룹을 맡아서도 결국 장사를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은 전쟁 뭐 러시아 편을 빌면 특수군사작전의 네.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와그너 그룹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특히 자기의 네. 이 이윤 추구. 왜냐면 장사꾼이니까. 네네네. 그런 견지에서 이제 러시아 쪽이랑 충돌을 좀 했어요. 이 지휘부랑. 뭐 국방부 장관 네. 뭐 잘 안 준다, 막 무기도 잘 안 네, 주고. 막 그래서 막 한번 뭐랄까 파업 비슷하게 해서 아하. 결국 이제 협상을 통해서 탄약도 받고 푸틴이 불러다 화해도 시키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쇼맨십을 가지고 막 방송도 올리고 막. SNS를 굉장히 잘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잘하죠. 그리고 좋아하고. 네네. 나서서 이제 막 그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이제 그 국방부 네네. 쪽에 이제 군대의 지휘부 쪽하고 알력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러시아 쪽은 와그너 그룹, 용병 그룹을 러시아 군 내에 확실하게 지휘 통제를 받는 예, 쪽으로 예. 끌어들이려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재계약을 추진하겠다. 와그너 그룹과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돈 거죠. 네. 프리고진이 뭐야, 나를 뭘로 보고선 이런 짓을 해. 와그너 내 거야. 네네네. 국방부 손대. 아하. 뭐 이런 식의 이제 충돌, 그 갈등. 이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배경 아니냐 네. 하는 생각이 들고, 프리고진이라는 사람 자체가 좀 영웅주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영웅주의가. 그래서 한번 해본 것 같은데. 멋있게 한번. 예, 예. 네. 개겨서 이번에도 저번에 탄약 안 준다고 개겨서 결국에는 받았듯이 이번에도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착오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각에서는 이게 기반술 아니냐, 러시아 쪽에 짜고 치는. 짜고 치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 네. 이름이 뭐더라? 루센첸코인가. 네, 뭐 하여튼. 뭐 그 양반이던데. 거기는 사실상 푸틴의 그 아주 가까운 아주, 사이 아닙니까? 아주 거의 혈맹이죠. 뭐, 네, 혈맹이죠. 핵무기까지 놓겠다고 했으니까요. 설치한다고 그랬으니까. 갖다 놨습니다, 벌써. 갖다 놨습니까? 네, 전술에. 그런 정도의 가까운 사이면은 네. 그 사람이 나와서 중재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상 푸틴이 중재를 한 건데 이게. 그러죠. 근데 푸틴이 프리고진은 용서하지 않을 듯이 얘기는 했거든요. 네네네. 그뭐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기자랑 얘기할 때 다 용서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안 된다 그래서 오. 뭐냐 그랬더니 배신. 배신을. 그러니까 이제 프리고진 배신했다고 보는 거죠. 야, 또 러시아 사람들 약간 배신에 좀 아주 민감하지 싫어. 않습니까? 아주 그거? 싫어합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게 기만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그너 그룹이 벨라루시로 갔다는 얘기죠. 예예. 네, 벨라루시로 이동을. 어허. 그 벨라루시가 키예프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 얼마 안 멀죠. 네, 거기 바로 북쪽이더만요. 네, 주둔지가 이제 네, 거기서 네, 네. 키예프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이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지대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야, 그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쫓겨나서 그냥 가서 거기 이제 망명처럼 가서 앉아 있는 거면 네네. 나토나 이런 데서 긴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독일에서 리투아니아로 4,000명을 증포한대요. 그 옆 나라거든요. 네네네. 우크라이나 옆 나라로. 벨라루시 옆 벨라루스의 옆 나라. 네. 그리고 폴란드 바로 가까이 있어요. 예. 또 그 벨라루시가. 예예. 그러니까 이 마그너 그룹이 거기에서 폴란드로도 갈 수 있고 키예프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그 리투아니아로도 갈 수도 있겠죠. 호호.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긴장을 한다는 거죠. 야, 나토가 좋다 말았네 이거. 거기다가 푸틴이 이미 벨라루시에다 전술핵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마그너 그룹이 뭐 군사작전 할 때 벨라루시를 치면 전술핵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네네네네. 거랑 마찬가지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보고선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거 기만술 아니냐. 전술핵과 더불어서 네. 실제로 용병 그룹을 보내기 위한 네. 작전 아니냐. 짜고 치는 작전 아니냐. 그리고 이런 작전을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신나가지고 대방격 네네네. 주춤하다가 네. 이제 대방격 그만하려 그랬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네. 우크라이나군이 어쨌든 움직였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이번에. 그러면서 적정을 노출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흥미 있는데요. 기만술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네. 처음에 키예프를 쳤지 않습니까? 네네. 러시아가 그때 벨라루스 쪽에서 쳤던 것 같은데요. 내려왔었죠. 내려왔죠. 내려오다가 갑자기. 여기에 막 집중이 되고 있을 때 동부를 그 돈바스 지역을 딱 점령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는데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네네. 그때 평화협상이 진행됐어요. 아 그때. 네네. 평화협상이 지금 그 문건이 나왔죠. 공개됐어요. 아 키우에 진격할 때. 진격할 때. 아. 그래서 조건이 키우 치지 않는 거. 그래서 후퇴한 거예요. 그때 이미 협정도 맺었다. 네, 군사 전략가들은 이해를 못한 게 있어요. 왜 내려오다 그만 돌아갔을까? 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네. 뉴스만 봤을 때는 네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동격서, 네. 키격 동서. 거기 치는 척하다 여기 섰다 이렇게 네네네네.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물 밀듯이 내려가다가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빼는 거로 여기는 지금 키우는 빼자. 그래서 평화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었다는 거고 네네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예 전쟁을 안 하고 그러면 무혈로 평화협상을 통해서 돈바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런 거군요. 네, 근데 그때 미국하고 이런 데서 개입해서 안 돼. 예, 젤렌스키 안 돼. 예. 깨. 이래서 깨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미 철수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돈바스 쪽에 집중하면서
작전 형태가 바뀐 거죠. 네, 러시아가.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의문이 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근데 이번에 그 어쨌든 간에 뭐 푸틴의 뭐 정치력이 이번에 뭐 그 흔들렸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큰 피해를 입은 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오히려 더 이득을 보면 이득을 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우선 바그너 그룹 중에서 절대 다수가 이번에 동참한 게 아니고요. 네네네. 한 20% 정도가 참가했다 그래요. 아, 20% 정도. 네, 만약 이제 장갑차랑 해서 뭐 전체 차량이 한 50대인가 60대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행진하면서 네, 그거 진짜 웃기던데. 네, 도시에 세워놓고 아침을 안 먹어서 네, 편의점 가가지고. 햄버거숍 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버거킹 이런 데 가서 네, 햄버거 네. 아침에 사 먹고 네. 그 동네에서 뭐 커피 사 먹고 예. 마을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막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형태로 형태로 봤을 땐 반란이라고 이게 보기가 반란이 아니죠. 남부 군광구 앞에 도착한 네. 프리고진이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랑 이제 환담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계속 협상을 했구나 거기에서도. 쿠데타면 총 살벌하죠. 일단 죽이고 봐야죠. 네, 죽이죠. 그 중요한 대상은 점거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사람 제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목적을 가졌다면. 근데 아예 시작부터 그런 목적이 없었던 네네. 거예요. 그냥 슬슬 차 몰고 가다가 햄버거도 드시고 커피도 사 고속도로를 먹고. 타더라고요. 고속도로. 네. 러시아군도 일절 대응을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게 쿠데타라면 그렇죠. 초기에 공군력으로 다 치죠. 왜냐면 누가 고속도로를 탑니까 진짜? 와그너 그룹은 공군은 없어요. 다 육군이. 육상전이죠. 육군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공군으로 그냥 치면 돼요. 그러네요. 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미사일 쏴도 되고. 네네. 근데 러시아도 아예 이제 상황을 딱 보니까 얘네들이 뭐 모스크바를 점령해서 푸틴을 제거하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고 네네. 돈 달라고. 국방부 차관한테 이제 가서 하소연하려고. 네. 야씨 무기도 좀 더 주고 돈도 좀 더 줘야지.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뭐. 우리가 다 따줬잖아. 동쪽이랑 막 이렇게 바흐무트에서 우리가. 나 프리고진이야. 뭐 예. 거의 그런 급의 약간 그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제 항의.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군요. 네. 아니, 저도 이제 그 보니까는 푸틴이 결국 이제 그 벨라루시로 보내면서 그러니까 세 가지 길이 있다. 네. 국방부 밑으로 다 들어와서 계약을 맺거나 재계약하든가. 아니면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쉬든가. 아니면 그냥 그 벨라루스로 가라.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처벌 안 해요. 네. 이거 완전히 와해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흡수된 거죠. 흡수된 거죠, 러시아.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좋죠. 굉장히 좋고. 왜냐하면 바그너 그룹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규군을 투입하기 어려운 곳에 투입하기 위해서 네. 러시아 정보부에서 만든 군대란 말이죠. 예. 용병부대. 네네. 그 다른 나라들 다 운영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예, 다 하죠. 요즘엔 전쟁을. 왜냐하면 국가가 직접 정규군 투입하면 이게 국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닌 척하면서 용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엄청나게 많은 용병 부대가 있어요. 용병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서방 세계가 지금 용병으로 전쟁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병을 많이 써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바그너입니까 와그너입니까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나? 어느 나라 말을 발음을 예, 하느냐에 따라서 예. 와그너라고도 할 수 있고 바그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 사람이 하면 약간 와그너로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럼 저는 그냥 바그너라고 선생님이 와그너로 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죠. 예. 근데 이 그룹이 막 그 우크라이나를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럴 때 뭔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완전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했다는 거예요. 용병이니까. 근데 좀 사실 좀 못마땅하더라고 이게. 이게 좀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하면은 이게 그 사람들은 진짜 어디 가도 좀 뭐 총 쏘다가 좀 더 안 좋은 일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좀 러시아가 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더티어 때문에 한 거잖아. 약간 더러운 전쟁 아니냐? 그러니까 용병 자체가 더티어를 하려고 만든 집단이거든. 그러니까 정규군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할 수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용병을 많이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나마 바그너 그룹은 그 중에 제일 건전해요. 그래요? 네, 범죄 저지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전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죄자들이었을지는 몰라도 이 바그너 그룹으로 와서 일으킨 범죄는 없다. 많지 않다. 이런 옛날에는 범죄자를 이렇게 많이 안 받았죠. 바그너 그룹이. 그래요? 주로 이제 퇴역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받았고 네네네. 최근에 이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돼서 병력 수마가 있자 그때부터 이제 바그너 그룹에서 그러니까 범죄자들. 프리고진이 범죄자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자의 비중이 좀 생긴 건데 그런 거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상 그 군인들 출신들이 네네. 많았죠. 아니면 경찰 출신들이나 네네.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많았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용병 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옛날엔 필요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왜냐하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 보내서 좀 굳은 일을 시키는 쪽에서 예. 근데 지금 미국과 정면 대결을 선택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허. 굳이 용병 그룹을 확대해서 키울 이유가 없어요. 네. 러시아 정규군이 이걸 맡으면 되죠 앞으로는. 네네. 그래서 이제 흡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점점점 와그너 그룹을 용병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규군 쪽으로 좀 흡수하려고 지금 러시아 국방부의 통제를 받게끔 예. 하려고 하니까 와그너의 이제 프리고진이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7월 1일부터 이제 네, 아예 그 예. 이제 재계약해라. 재계약을 하는 걸로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6월 말에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 차량 일치를 한 것 같은데요. 데모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좀 이 용병 자체가 좀 어쨌든 이런 문제를 좀 내포하고 있기는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네, 네, 일이 네. 내포되어 있기는 한 거고.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돈바스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목표했던 돈바스만이 아니라 그 남쪽까지 헤르손, 그래. 뭐 자포리자까지 다 먹었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사실 큰 성과를 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성과를 좀 굳히기 위한 그런 정리 작업이기도 한 거네요. 이게.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 전술이면 이거 완전히 1타 3피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방위협 작전을 해서 병력을 엄청난 소진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언론들은 다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예. 엄청난 소진을 해서 어. 만약에 이 병력이 소진돼서 싸울 여력이 상실되면 러시아가 대방격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 예측이에요. 대반격을 할 그럼 수 막을 군대가 없잖아요. 네네. 러시아 입장에서 계속 소진시킨 다음에 대방격을 유도해서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 이상 싸울 군대가 없다 판단되면 쭉 밀고 들어가는 건데 네네. 그때는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될 때는 용병을 중심으로 가면 안 되죠. 정규 전원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규군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단계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뭐 김한술이든 아니면 프리고진이 실수한 것이든 예. 결과적으로 오히려 러시아한테 유리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초래했다. 네. 미국은 완전히 좋다고 말았어요. 굉장히 네. 신나가지고 막 언론에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푸틴 막 최대 난리 나고. 위기, 뭐 네. 모스크바를 진격 중, 뭐. 뭐 피신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우, 도망쳤다는 얘기도 나왔죠. 네네네. 하여튼 너무 좋아요, 얘들은.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시절 아닙니까? 네네네. 뭐 미국은 지금 아주 뭐 한송은 이상으로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안 되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안 될 때는 뭐예요? 힘과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아하. 헛된 기대 네. 이런 것만 꾸게 개꿈만 꾸는 건데 네. 이번에도 한번 꿈을 꿔본 거죠. 네. 이야, 근데 프리고진 화이팅! 예, 근데 안 돼. 안 되고. 아이고 또 안 되는구나. 네, 심지어는 프리고진이 일부러 저랬다고 하니까 뭐 그런 답답하겠습니다. 그런 진짜. 게 진짜면 더 이제 화날 진짜 거고. 화나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서 점점 좌절하는 겁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헛된 꿈을 꾸다가 기대가 꺾이는 걸 경험하면서 아. 무기력해지고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그 블링컨이 갔다가 왔는데 네. 바이든이 처음에는 그 잘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독재자. 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화도 나죠. 내 처지가 이게 뭐냐 이게 진짜. 그죠. 네. 저기 갈 수밖에 없는. 옛날엔 그래도 내가 세상을 호령하던 네네. 주인공이었는데 뭐 제왕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막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가면 혼나고 막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음. 이게 그 펠로시였습니까? 그 하원 의장하던 여자. 네이시 펠로시, 예. 펠로시랑 바이든이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예. 얘들이 왜 이렇게 극우적인가? 얘들은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나이를 검색해 보니까 걔네들이 한 20대 때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쿠바에 소련 배 당시 들어갈 때 네. 이거 못 들어오게 해 막 이럴 때 아. 그래서 뭐 소련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사실상 미국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20대 초반인가 그렇더라고요. 카리브해 그러니까 위기. 예, 네. 그러니까 막 미국이 최대로 강했을 때가 20대였던 거예요. 위대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그 뽕에 생각- 취해서 미국 뽕에 취한 네. 사람들이군요. 그런데 이 쓰러져가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람보가 아직도 영화 찍는 거랑 똑같아요. 뭐 안쓰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네. 나와서 지금 막 이 할아버지 쭈글쭈글한 할아버지 나와서 액션하는 거 보면 좀 쉬셔야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알드 슈왈츠네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액션 스타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상징하는 이 아놀드 슈왈츠네거라든가 그 람보라든가. 실버스타 스텔론 실버스타 스텔론. 이런 애들이 람보 총으로 막 갈기던 시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인정해야죠. 더 이상 노인 액션 배우군요. 뒤를 이을 만한 액션은 없다. 그래서 안 만들어야 되는데 네. 늙은 남보 나와서 이렇게 아유 치매 걸려가지고 총 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딱 그 느낌이에요. 바이든을 보면. 그렇군요. 옛 시절을 잊지 못하고. 네. 액션은 끝났다. 네, 네, 람보는 죽었다. 이거죠. 람보는 죽었다. 예, 그럼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콸콸 흘러나오면 우리 집 식탁 위에 방사능 생선. 그런데도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놈들, 저놈들을 하루빨리 처리합시다.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후쿠시마 오염수 콸콸 흘러나오면 동해 서해 남해 방사능 바다. 그런데도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놈들, 저놈들을 하루빨리 처리합시다.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샤워도 하고, 응? 양치질도 하고, 알았지? 비데도 쓰고. 예. 지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정말 갈수록 정말 가관인 그런 네.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는 뭐 심리 분석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참 심리라고 해야 되나 이걸 싶은데요. 국무조정실 1차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와. 뭐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자기가 대변해서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뭐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렇게는 말을 못 할 거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사대주의를 오래 하다 보면 모자리가 되고 네네. 정신착란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하면 그렇게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뭐 이 정신착란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지금 네네. 국힘당 세력이 네. 나는 일본인이다까지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인인 줄 아는 거죠. 나는 일본인이다. 나는 일본인. 아, 야, 그러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죠? 그렇죠. 지금 일본 정치가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국힘당 쪽 사람들 얘기해 보면 완전한 일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자기가 일본인처럼. 이제 그러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제 지금 일본 정부에게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네. 신의 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이름을 이상한 말을 썼네. 신의성실. 이게 무슨 뭐 계약할 때 쓰는 거라네요?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다. 네네. 결국 이제 번역하자면 이거죠. 그건 주인님에 대한 배신이야. 어디 주인님이 하시는 일을. 주인과 노예 사이에 신의성실 원칙이 네. 있어요, 그죠? 네. 절대적으로 따른다. 네. 절대 이제 거역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거는 배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사실상 제가 이 오염수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예. 뭐 이제 우기기 좀 그런 걸 빡빡 우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이거 사실은 연필이거든, 볼펜인데 네. 그렇게 우겨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정도껏이어야 되거든요. 예. 너무 황당한 걸 우기기 시작하면 정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괴로워져요. 자기 스스로가.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합리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를 주장을 해야. 예. 네, 뭐 이제 자기를 속일 수 있잖아요. 네네. 막 믿으면서 야 이건
요 안에 힘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짓말. 예를 들면 네네. 백찬 선생님한테 동양인인데 본인이 네. 지금 동양인이잖아요. 백인이라고 우겨야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아, 그래서 우겨보세요. 네. 어떻게 우기실 거예요? 예. 얼굴이 빛나잖아요, 하얗게. 하얗지 않은데. 그렇잖아. 네.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우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우기면서. 네네. 그러니까 우기는 과정에서 합리화를 자기도 못 지키고 자기 합리화도 안 되고 자기도 납득이 안 돼, 사실. 아하. 근데 그걸 계속 우겨야 돼요. 그럼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져요. 아. 막 자괴감도 들고 내가 막 미칠 것 같고 막 아. 그다음에 뭐 부끄러움도 느끼겠죠, 일말에. 인간이라면. 예, 그래서 막 정신적으로 감정이 격앙됩니다. 그러면 과잉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짓을 오버해서 하는 거죠.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하게 이렇게 거짓말도 치고 우겨야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 네네네. 너무 심한 거를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어허. 본인이 미쳐가는 거예요. 예. 그 거짓말 하다가. 뭐 흰색인데 백색인데 흑색이다 이렇게 우기다 보면 네. 자기가 나중에는 황당하니까 폭주하는 거죠. 근데 오염수 문제가 저는 그런 쪽에 속한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힘당 사람들도 예, 예. 옛날에 반대했잖아요. 그럼 다 반대했죠. 반대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단 말이죠, 이게. 아. 얼마나 황당한 건지. 아하. 근데 이거를 카바쳐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도 안 되고 자기가 자기를 설득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흥분은 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다 보면 이런 폭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이제 나오는 거다. 네. 이제 미쳐가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이런 짓을 하면.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네, 집단적으로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우기거나 네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 이게 과하면 자기가 미쳐요. 야, 이거 선생님,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거 완전히 지금 정신병동에다 보내야 되는 네.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완전 정신병동이 돼가는 분위기가 지금 이 사람들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죠. 오염수를 뭐 지금 안전하다고 우기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어제 또 뭐를 발표했죠. 예. 네네. 그런 것도 발표를 하고 지금 국제연대 촉구 서한도 보내자 이제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또 외교부가 예. 유감이라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국힘당에서도 이 당리 앞에서 국익도 희생시킬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뭐가 국익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국익이 윤석열 일당의 국익이죠.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 오염시키는 주범들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들이 진정한 예. 오염수네요. 얘네들 오염수죠. 예. 세계를 오염시키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국힘당이야말로 당리를 위해서 자식 세대, 네네. 나아가 전체 인류를 희생시키라는 악마들 아닙니까? 야, 지금. 국익만이 아니라 예. 전 세계 이익을 희생시키는 거다. 인류를 다 희생시키는 거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이 악마들 아니에요. 지구를 갖다가 파괴하는. 네. 어, 일본 옛날- 놈들이 악마들인데 예. 그 악마의 자식들인가? 악마보다 더 나서서 설치잖아요. 아, 그리고 옛날에 뭐 성경이나 이런 데 묘사된 악마들이 다 이런 애들인 거예요. 이런 애들을 보고선 만들었겠죠. 그랬겠죠. 네. 그 성경도 쓸 때 그 그렇죠. 그분들도 상상을 하시는데 그렇죠. 표상이 있어야 될 거 모델이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데. 모델이 아, 이런 놈들이 이런 있었겠죠. 놈들이다.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괴담과 과학의 대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이 산 얘기입니다 지금. 아, 그렇구나. 야 선생님 이 정도면은 정말 정신착란 완전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딱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가 과학이라는 거고요. 이거를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국민들 85%는 이게 괴담이라는 거죠. 네. 보세요. 처음에 얘들이 오염수 얘기할 땐 조금 조심스러웠잖아요. 예. 쭈뼛쭈뼛이 있었죠.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점점 더 미쳐가면서 대담해지잖아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이 흑백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네. 이렇게 미쳐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런 나중에 선생님 좀 흥미있는 일은 네. 옛날에 운동권이었다가 이 변절한 자들 이런 애들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도 보니까 오늘 네. 괴담, 광우병. 뭐 광우병, 뭐 천성산 터널, 강정마을, 사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이게 괴담이었다. 아.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 이제 민경우나 하문경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네. 아 내가 옛날에 데모를 해봐서 아는데 다 그때 이제 반의를 갖고 이걸 이용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막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길 보면서 좀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은 야 얘네들이 진짜 오죽 내세울 게 없었으면 이런 쓰레기들을 내세워 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네, 네. 거기서 이제 함은경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이 사람이 옛날에 미문화원 전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반일을 이렇게 주입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한 우월감이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반일을 마치 이렇게 국민들이 한 것처럼. 미대서관 갔는데 왜 반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뭐 자기가 또 했다? 어떤 이제 다른 일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야 이런 우월 의식, 검찰들의 이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런 그 망상이 무슨 우월의식이겠습니까? 네, 망상이다. 저는 함은경 씨한테 반일의식을 주입받은 적이 없습니다. 온 국민이 주입받은 적이 없죠. 네, 저는 몰라요, 그 사람. 그 네, 이름만 자기가 들어봤지.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망상 아니에요. 현실과 괴리된. 네. 뭐 우월주의도 약간 망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약간 근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우길 만한 뭔가가 있긴 있어요. 네, 예를 네, 들어 권력을 잡았다든가 뭐 자기가 더 출세했다든가 돈이 네, 많다든가 그걸 근거로 그런 우월주의를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나쁜 거지만. 네. 근데 이 함은경 씨 같은 사람들은 거의 망상이잖아요, 지금. 네. 자기가 뭐 그렇게 다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네. 정신병자들까지 끌어내서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정신병자인데 더한 정신병자까지 끌어내서 네네. 정신병자들이 이제 떨떨 뭉치는 예. 집합소가 돼가는 중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더 막 나가지 않을까. 더 앞으로 더. 네, 더 폭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앞으로 더한 걸 보게 될 거다 우리가. 네, 지금 이미 나빠졌기 때문에 이 흐름도에서 오염수 문제 때문에 더더욱 미쳐갈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때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섰을 때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스스로 끌어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칠 거다. 네. 그런 일을 보게 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야, 이 정도면 진짜. 이게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것 네, 정도도 네. 예상을 못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셨죠. 네. 이게 구구 보수 세력이 앞으로 영원히 정권을 못 잡을 수 있는 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럼요. 완전히 아킬레스가 될 수 있다고 그럼요. 얘기하시는 건데. 네, 예.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인데요. 예, 예. 이름 모르시겠죠?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알겠는데 그죠? 예. 검찰총장 이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원석이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주가 조작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폐가망신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네, 엊그제. 그래서 김건희를 친다는 거예요? 뭐 딱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뭐 하자는 소린가 이게 지금. 김건희 수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러게. 그럼 칭찬해줘야죠. 하겠다면. 화이팅. 아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뭔가 민주당을 네. 좀 치려고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네. 이게 결국은 부메랑이 될 것 같은데요. 딱 우리는 떠오르는 게 김건희인데. 네, 그렇죠. 김건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주가 조작 치면 뭐 그 국힘당에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 조사하면. 실제로 조사를 하면요. 네, 다 조사해서 폐가망신 시키라 하십시오. 예. 아이고 이제 화이팅. 네. 윤석열이 이번에 프랑스를 갔는데요. 네, 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거 봤습니다. 이거 지각병입니까 이거? 이게 윤석열이 옛날부터 지각을 많이 한 사람이냐 그런 소문이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 전까지 네네. 지각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말밥에 올랐겠죠. 근무태만 네네네. 그런 거 있었겠죠. 그래서 근태가 안 좋은 사람이다. 네.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들리는 바로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지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전에 윤석열 분석하면서 가짜 모범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벌이 두려워서 규칙,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지각을 왜 안 했을까요? 처벌이 두려웠다. 가면 조인트 맞고 상관한테 혼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칼같이 일어나고 술 많이 마셔도 기어 나간 건데. 기어나가는데. 자, 이제 대통령이 돼서 처벌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지가 왕이군요. 자기를 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아침에 술 먹고선 힘들면 어때요? 못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짜 모범생이 대권을 잡으면 고삐가 다 풀려버린다. 예. 이 가짜 모범생을 그나마 나쁘진 않도록 좀 붙잡는 이 처벌 공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자기 통제력도 다 상실하고 그런 거군요. 날뛰는 망아지가 될 거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자기 통제력 상실일 수 있어요. 어허. 자기를 이제 더 이상 통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살찐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아. 배가 더 나온다 지금. 예, 배도 나오겠죠. 똥싼 바지 더 커지고 지금. 예. 그리고 잠도 아침에 자고 싶으면 더 자는 거예요. 네. 야, 누가 나 깨우지 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각 사태가 자꾸 좀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있고. 미국 형님 만나러 갈 때나 조심할까요? 아, 그 생각이 또 그때 저 뉴욕이었나요? 기시다 처음 만나러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 형님 만나러 갈 때는 딱 칼같이 그냥 찾아뵙고 이러는데 그때는 무섭잖아. 처벌 공포. 별로 뭐 중요하게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거기 그냥 있는 애들 다 자기 밑에 있는 애들 같거든. 뭐 PT?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나이. 나이.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을 엄청나게 먹는 사람으로. 예. 뭐 증언에 의하면 진짜 무지막지하게 먹는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옛날부터. 아니, 증언이 어떤 증언인데? 저도 전해 들은 거라서. 네네. 제가 직접 무지막지하게 먹는다. 많이 먹는데요. 술. 그래서 자 이제 술 잘 먹는 걸 알려져 있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습관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계속 먹겠죠. 지금도 먹겠죠. 네네. 근데 문제는 늙었다는 거죠 이제. 아 나이를 네. 먹었다. 나이를 먹어서 처먹어서 이제 간이 해독을 잘 못하고 야.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네네. 그렇게 먹고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못 일어나는 거죠. 아하. 막 패고 그래도. 네. 그리고 누가 팰 수 있을까 윤석열을 저는 알 것 같아요. 김건희 씨밖에 없는데 네네. 그죠? 예. 그나마 김건희 씨가 깨워서 가긴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나이도 있을 거다. 자기 통제력 저하와 함께. 그러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사태는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계속 지각하고 별거 아닐 경우에.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 말씀이 좀 인상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에서 산책을 하는데 네. 산책을 기어 나와 가지고 네.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모자랑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야 엑스포 영업을 하러 갔는데 네. 소위 지가 영업사원이라고 하니까요. 네. 엑스포를 영업하러 가가지고 이거 무슨 뭐 전쟁 위기를 부각시키겠다는 거냐. 그럼 누가 엑스포 여기다 투자를 하겠냐. 근데 실제로 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만요 보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 이러면 사실상 이거 천안함 홍보하러 간 건가? 사실상 엑스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안함 이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집단이 정말 황당한 게 예. 엑스포에 가서 제일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은 한반도가 안정돼 있다라는 그렇죠, 걸 알려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 그래야 뭐 투자도 하고 뭐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천안함 우리 배 침몰 당했어? 여기 뻑한 미사일 날라와? 당신들 배 보내. 뭐 가라앉을 거야. 곧. 이런 거 하는 거 엑스포 아니야? 와. 미사일 맞으려면. 전쟁 엑스포인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친 짓이에요. 예. 가서 그 제일 안 해야 될 짓을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엑스포 유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지 또는 있었다면 이 천안함 모자가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이런 머리가 정도의 없는 거군요.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물론 윤석열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천안함 사건을 부각시켜서 북을 악마화시키고 네, 대북 적대 정책에 프랑스도 끌어들이겠다. 네. 또 다른 나라들한테 그걸 알리겠다. 네. 하는 이제 일편단심만 있었겠죠. 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크롱 만나가지고. 야, 북한 치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만 눈에 들어오고 엑스포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뭐 엑스포 그게 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천안함 모자 쓰고 제일 관심사는 그럼 그거였던 게 맞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지각됐을 수 있고 오히려.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냐 마냐에 관심 없어요. 이미 충분한 금을 확보하고 계실 거니까 나라가 막 주저앉아가지고 거지가 되든 경제 파탄이 나든 상관없을 겁니다. 전쟁만 나오면 되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 진짜 이거 막 화가 나네 진짜. 예, 알겠습니다. 뭐 베트남 가가지고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치자.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북을 쳐달라고. 네. 근데 선생님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죠. 근데 네, 사회주의 국가. 물론 베트남이 옛날하고 좀 다르긴 해요. 네네. 근데 베트남이 미국에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는 네네. 호지명이 집권할 시기죠. 예. 이때는 북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네. 아주 혈맹이었죠. 네네. 그래서 북쪽에서 대단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 전쟁 당시에. 전쟁 당시에 네. 베트남 전때. 그래서 베트남 가면 지금도 북쪽 공군 조종사들의 묘역이 있어요. 거기 딱 이제 예. 조종사들 이름 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서 미군과 직접 공중전도 하고
또 군대도 보내고 예. 물자도 보내고 뭐 이랬던 혈맹 관계거든요. 근데 문제는 베트남이 이제 미국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네. 호지명이 죽고 이러면서 맛이 좀 가요. 맛이 가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예. 특히 이제 중국과 사이가 안 좋거든요. 베트남이 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그랬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네, 베트남 혁명 이후에 바로 막 내전도 하고 막 그랬더만요. 역사적으로 앙숙이에요, 앙숙. 역사적으로 앙숙이에요. 네. 최근만이 아니고. 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일 관계 같은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네, 사이가 안 좋아 별로.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미국 네. 입장에선 좋네요. 좋죠. 이간질 시키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미국이 공을 들이죠. 중국을 또 이렇게 견제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베트남 친소 노선을 걸었거든요. 네. 근데 소련이 망해. 그러니까 베트남이 거기서 흔들흔들하면서 개혁 개방을 합니다. 네. 쉽게 하면 자본주의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베트남이 어느 정도까지 좀 맛이 갔었냐면 북쪽이 고난의 행군을 할 때 네네. 쌀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관리가. 그때 안 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팔라 그러는 건데. 돈을 주겠다는데. 네, 안 파겠다. 왜? 미국이 파지 말라 그랬다. 야. 그 북쪽 관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네요. 옛날에 우리가 도와준 걸 생각해 목숨을 바쳐서 도와줬는데. 네, 도와줬는데 쌀을 안 판다? 돌아올 때 울었다 하잖아. 배에서 너무 화가 나서 관리가. 화가 나서. 네, 분하고 화가 나서. 네네네. 나쁜 시키들 두고 보자. 그랬는데 이제 베트남이 그렇게 맛이 가다가 한참 맛이 가다가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이 네. 북중러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베트남이 딱 보니까 이거 여기 힘이 세네. 이거 옛날하고 다른데 분위기가. 그럼 우리가 이제 괜히 또 미국 말만 듣고 친미로 나가다가는 세대는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찰나에 예.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네네. 정상회담을 해버리죠. 그랬죠. 그럼 관계가 회복돼요. 베트남하고 북하고 중국하고도 회담을 해요. 네네. 이번에 윤석열이 갔을 때에도 중국과 회담을 했어요. 베트남이? 예.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북을 쳐줘 그러면 그래 우리도 같이 칠게 이런 바보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다자외기를 하는군요, 여기는. 네, 보면서 한국에서 빼먹을 건 빼먹고 미국한테 빼먹을 건 빼먹고 네네. 하지만 북중과의 관계는 계속 건강하게 아주 예. 튼튼하게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베트남도 지금 시대의 추세를 읽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국가는 아닙니다. 네. 옛날보다 조금 이제 바뀌었지만. 예. 그 윤석열만 가가지고 돈 주고 왔던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주고 왔더라고요. 네, 돈 주고 어려운 건 없어요. 립 서비스. 네. 같이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우리도 동참하겠다. 그 립 서비스 할 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걸 받은 거죠. 예. 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 만난 거 가지고 무슨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침략자들을 만났다는 둥 막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네. 베트남이야말로 공산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인데 네. 네 버젓이 만나고 말이죠. 네, 만납니다. 뭐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모르지 않을까요? 몰랐다. 몰랐다. 네, 그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시간이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만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공격이 네. 정말 대단합니다. 서울대에서도 교수 잘라버렸습니다. 네, 네. 게다가 지금 조민 씨에 대해서도 뭐 기소를 할 거라고 네.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조국 장관 혹은 뭐 심지어는 뭐 조민 씨가 나와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작사를 내려고 네. 지금 물어뜯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아내는 감옥에 가 있고 네. 남편은 지금 뭐 교수 잘리고 네. 딸은 지금 이제 그나마 네. 유튜브 하면서 좀 자기 좀 숨통 트이는 것 같은데 이걸 뭐 또 기소까지 해가지고 네. 한 가족을 이렇게 막 완전히 물어뜯는 네. 이제는 좀 이 정도면 됐지 않나 놔둬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못 참는 거죠? 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우선 조국이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개인 자체의 역량을 떠나서 네네. 그야말로 검찰 개혁의 상징. 그러니까 검찰 독재를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로 네. 상징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 검찰 독재를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봤지, 무섭지, 뭐 이렇게 보여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착같이 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부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공포. 네,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부활하지 못할 때까지 완전히 눌러버리겠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서 이겼으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공격을 하겠어요? 다음에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거죠.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럴 수 네. 있는 거고 정치인이니까 지금. 네. 근데 조직적으로 사실상 아직 정치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출마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출마할 거. 거라고 예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싹을 밟겠다. 네네. 혹은 일부러 조국을 더 자극해서 출마하도록 만들어서 조국과 한동훈 간의 싸움이든 아니면 조국의 도덕성 문제를 또 한번 걸면서 네. 물고 늘어지든 해서 물타기를 좀 해보자 하는 심산도 있을 수 있고 네. 어쨌든 조국은 그냥 잘 살게 즐겁게 살게 내비둘 인간들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려면 정말 얌전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짓밟는 거죠. 그렇군요. 참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아니 그렇죠. 걔네들 입장에서도. 어허. 왜냐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 포로를 잡아가지고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싹.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상대방 군인들은 어떻게 싸울까요? 포로를 안 잡히겠네요. 포로로 잡히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죠. 네. 어차피 죽으니까. 항복을 안 해. 예. 근데 포로를 잡았는데 다 살려줘요. 네네. 항복하면. 어허. 그럼 그 다음부터 조금만 불리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빨리 항복하겠네요. 항복하죠. 네. 살려주니까. 어허. 그러니까 이렇게 전멸을 시키고 끝까지 가서 죽이는 게 처음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쟤들하고는 한 번 찍히면 봐주는 애들이 아니니까 이제 어차피 나도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다 네.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면서 투지를 더 불태우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적을 만드는 하나의 이제 방법인데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예. 또 그런 걸 따지지 못하니까. 지금 이제 뭐 아무튼 정치적 적에 대한 또 뭐 노동계, 농민, 네.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북중러 네. 다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결국 부메랑이 돼서 그렇죠. 돌아가서 이제 이놈들에게 공격이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는 자해 공갈단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싸대기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서울의 소리가 지금 계속 유튜브로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아래 계좌번호 나가고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대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50억 박병채 학폭 정윤석 표절 천재 안지은 알렉스한 무면허 노엘 아주 그냥 잘났네 아주 그냥 잘났어 어쩌면 그리 똑 닮았나 국짐의 자식들 예예예예 국짐의 자식들 국짐의 자식들 예예예예예 정윤성 대신 이승준이 들어갔어. 이동관 아들이야. 50억 곽병채 학폭 이승준 표절 천재 안지윤 알렉스 한 무면허 노엘 아주 그냥 잘났네 아주 그냥 잘났어 어쩌면 그리 똑 닮았나 국짐의 자식들 예예예예 국짐의 자식들 국짐의 자식들 국짐의 자식들 국짐의 자식들
국짐의 자식들 모두 다 빵으로